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저는 6년 동안 일해서 모은 15만 위안으로 과자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열었다가 반년 만에 20만 위안을 날린 호구예요. 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평범한 농촌 주부예요. 반년 전 6년간 모은 15만 위안으로 이 과자 가게를 시작했지만 반년도 안 돼 20만 위안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결국 남은 돈 99위안과 3만 7천 위안의 빚을 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막막하고 불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농촌 주부가 반년 만에 20만 위안을 날린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가게가 문을 닫고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임시직을 하며 월세 390위안짜리 민가에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밖에서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럽다고요. 자주 물어봐요. 여자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냐고요. 하지만 20만 위안이 갑자기 99위안으로 줄어들고 3만 7천 위안의 빚을 졌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현재 중국의 요식업은 대규모 붕괴를 겪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00만 개 이상의 음식점이 문을 닫았고 많은 요식업체와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8월 26일 중국에서 20년간 운영해온 대만의 유명 소롱포 브랜드 딘타이펑이 베이징, 텐진을 포함한 화북 지역 14개 매장을 10월 31일 이전에 폐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딘타이펑은 가성비가 부족하고 딘타이펑의 소롱포 맛은 대만 푸젠성 남부의 맛에 비해 현저히 좋지만 중국 화북에서 동북부 지역은 강한 맛을 선호하며 사람들은 특히 신선육 만두, 삼선 만두 등을 선호해 남쪽과 북쪽 지역의 입맛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딘타이펑이 베이징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으러 갔습니다. 딘타이펑이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먹으러 왔어요. 딘타이펑에서 70위안 넘는 우육면을 먹으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딘타이펑은 10월 말까지 화북 지역에 14개 매장을 닫습니다. 이제 베이징에는 딘타이펑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으러 온 거예요. 여기는 정말 비싸요. 두 사람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400에서 500위안 정도는 써야 해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주말마다 딘타이펑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좋아해요. 한 사람당 미화 40에서 50달러 정도 쓰게 되고 당시 환율로는 위안화 약 300위안이었죠. 중국 가격이 미국보다는 약간 싸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소롱포는 5개에 30위안, 갈비 계란 볶음밥은 65위안, 홍소 우육면은 75위안, 탕초갈비는 60위안, 작은 만두 하나는 6위안입니다. 맛은 익숙해요. 딘타이펑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고급 레스토랑들도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상하이 외탄 18호의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 라뜰리에도 개업한 지 반년 만에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이 여성은 저는 너무 놀랐으며 마음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상의 요식업에 빛나는 별, 외탄 18호, 1인당 소비가 1,580위안인 이 레스토랑이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직원의 급여와 사회보험 문제가 얽혀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 황금 지역의 고급 레스토랑도 이렇게 무너질 날이 오네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상하이에서 1인당 소비가 500위안, 한화 약 9만 5천 원 이상인 고급 레스토랑이 약 2,700개 정도 있었으나 올해 7월에는 1,400개 이상 감소했습니다. 요즘 고급 요식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가격을 낮추고 할인하거나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과일 업계의 거인인 백과원도 버티지 못했어요.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익이 70% 이상 급락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저조해지자 요식업은 가격 전쟁에 빠졌습니다. 많은 상점이 가난뱅이 세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1인당 가격을 130위안, 한화 약 2만 5천 원에서 99위안, 한화 약 18,000원으로 내렸고 인기가 많았던 다이얼산 차이위는 80위안, 한화 약 15,000원에서 60위안, 한화 약 11,00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밀크티 업계의 구밍, 시차, 차바다오까지 가격을 조정하며 다양한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금은 모두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샤오홍수에서는 많은 젊은이가 어떻게 쿠폰을 비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 논의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며 할인과 관련된 주제의 게시물이 450만 개가 넘었습니다. 더우인에서는
가난뱅이 세트라는 주제가 8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최신 공략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정 호호 선반 블로그가 미촌 반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해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가난뱅이 버전으로 월말에 주머니가 텅 빈 대학생들에게 딱 맞습니다. 단돈 3위 안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먼저 무료로 제공되는 절임 채소 2접시 꼭 가져오세요. 무료 미역국은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뻔뻔하게 직원에게 밥 비빔 소스 2개와 큰 그릇 하나를 요청하세요. 이러면 체면도 살고 맛도 괜찮고 배부른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일반 가난뱅이 버전으로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메뉴를 추천드릴게요. 가격은 모두 35위안 이하입니다. 첫 번째는 매콤한 오징어 비빔밥으로 가격은 33위안입니다. 오징어는 쫄깃하고 매콤하며 밥은 소스를 잘 머금으면서도 여전히 알알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즈떡볶이 치킨 비빔밥으로 가격은 31위안입니다. 떡은 부드럽고 닭고기도 부드러우며 치즈와 달콤 매콤한 소스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구운 소고기 돌솥 비빔밥으로 가격은 26위안입니다. 고기와 채소의 균형이 완벽하고 영양 불균형이나 얼굴이 창백해질 염려가 없죠. 계정 너희 나나자 블로그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상하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린이 세트 메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12안, 하나약 1,900원 정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산체어에서 찾은 아기들이 좋아하는 닭날개 세트입니다. 가격은 단돈 9.9위안입니다. 이건 어린이 메뉴인가요? 접시가 정말 귀엽네요. 솔직히 이 어린이 메뉴는 꽤 푸짐합니다. 이 닭날개 정말 너무 좋아요. 어떻게 닭날개를 이렇게 맛있게 구울 수 있죠? 9.9위안에 한 끼 너무 값어치 있어요. 두 번째는 요시노야의 행복한 어린이 세트로 치킨 세트와 소고기 세트가 있습니다. 고객이 좋은 평을 주면 치킨 너겟 3개를 받을 수 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 세트는 단돈 12.9위안입니다. 고기와 채소가 조화롭고 음료도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저렴합니다. 네티즌 고대복은 자신이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빈곤 세트 메뉴를 검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 쇼핑몰에서 만족스러운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5위안 뷔페, 두 사람이면 10위안입니다. 최근 미촌반반의 가난뱅이 세트와 하이디라오의 절약 세트를 한동안 주문해 먹었어요. 오늘은 이 백화점에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5위안 뷔페에 고기 요리까지 포함됩니다. 여기에 궁보 계정 하나 추가해요. 궁보 계정은 32위안입니다. 우리 둘이 각각 5위안씩 해서 총 42위안, 10가지 요리입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네요. 이 밥은 통밥이라고 하던데. 이면과 연근이 외부 식당에서 단품으로 팔리면 8위안은 하죠. 여름에 여기를 지나면 볶음콩은 12위안은 할 겁니다. 둘이 42위안으로 먹은 음식이 어떤지 물으신다면 아주 잘 먹었죠. 비록 가난뱅이 세트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많은 업주들이 이런 세트를 장기간 제공하는데 큰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몇몇 식당은 손해를 감수하고 홍보만 하고 있지만 결국 많은 식당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 네티즌은 영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며 함부로 식당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식당은 일주일 만에 문을 닫았어요. 사업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마세요. 이 아래층에 강서 음식점이 너무 많아요. 기쁜 마음으로 큰 기대를 안고 식당을 열었지만 최소 20만 위안은 투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도를 할 수 없어서 20만 위안은 거의 다 날린 셈이에요. 허거, 차음료, 베이커리가 폐업의 주요 타격 요식업이 됐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이커리, 차음료 관련 음식점의 등록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고 허거 관련 음식점의 등록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00곳 이상이 줄었습니다. 네티즌 링링의 허거집도 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데 문을 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호거 가게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인수한 허거 가게입니다. 양도비 16만 위안, 월세 1만 1천 위안, 보증금을 포함해서 총 20만 3천 위안입니다. 이 돈은 제가 3년간 일해서 모은 모든 저축입니다. 저는 2021년에 졸업했고 졸업 후 계속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제 졸업 증명서입니다. 졸업할 때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북경, 상해, 광동, 심천, 항주와 같은 큰 도시로 갔지만 저는 성도조차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큰 도시는 제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 디자인 실력은 꽤 좋은 편이고 졸업할 때 몇몇 대기업의 오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큰 도시는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꼈어요. 제 인생 전반은 안정이라는 두 글자를 추구하며 살아왔거든요. 링링은 올해 5월에 디자인 일을 그만두고 이 허거 가게를 열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이번 생에서 가장 반항적인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허거 가게를 열 때 사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전에 가게를 운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집에서도 허거 베이스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바로 이 맹목적인 자신감 때문에 저는 충동적으로 이 허거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 가게 주인과 모든 장비와 재료를 포함한 전체 양도를 계약했지만 전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산초와 고추 같은 재료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요식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값진 재료입니다. 저는 가격도 모르고 공급망도 몰랐습니다. 저는 인력 채용도 몰랐습니다. 허거 가게를 연 지 30일 만에 매출은 4만 위안이었지만 지출은 5만 위안 이상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수백만 개의 요식업이 문을 닫았고 이로 인해 레스토랑 장비를 회수하는 재활용 수거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0년차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요식업 관련 기업의 신규 등록 수는 134만 7천 개에 달했으며 반면 취소 및 폐업 수는 105만 6천 개에 달해 상반기 수가 작년 한 해 총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많은 요식업이 문을 닫으면서 재활용 수거 사업이 뜻밖의 활발해졌습니다. 그들의 일은 폐업한 식당에서 장비를 회수한 후 이를 새로운 요식업 창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입니다. 한 중고 재활용업자는 문을 닫는 식당이 대형 식당과 오래된 식당들이 많아졌다. 올해 회수한 대형 식당 수는 작년보다 5배에서 6배 증가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400만 위안, 한화약 7억 6천만 원 이상을 손해본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24세 졸업생이 창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가게는 5월 말에 이미 문을 닫았고 저는 현재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가게의 물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제 모든 노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테이블과 의자, 환풍기, 그릇과 냄비 같은 것들 살 때는 값비싼데 막상 팔려고 하면 다 고철값으로 팔립니다. 1만 3천 위안에 샀던 물건을 수거 회사에서는 3천 위안에 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식당을 열기 전에 자신에게 꼭 물어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이 식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폐업하고 회수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작년 이후로 허거 식당이 폐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구고라는 이름의 중고 재활용 책임자 안대위는 자신이 한 달 동안 베이징에서 42개의 허거 식당을 회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자신의 기록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안대위는 올해 베이징에서 10년 이상 오래된 식당들이 더 많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신규 식당들은 1, 2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그의 한 고객은 영업을 시작한 지 3일도 안 되어 식당을 접었다고 합니다. 최근 안대위는 한 충칭 허거 체인 브랜드 3개 가맹점을 연속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는 이 3개 식당 중 가장 적게 손해본 식당이 300만 위안, 한화약 5억 7천만 원 이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가맹점주는 원래 건축 자재 사업을 했는데 업계 불황을 맞아 외식업으로 전환했으나 1년여 만에 400만 위안, 한화약 7억 6천만 원 이상을 손해보았다고 합니다. 광저우에서 중고 재활용 수거 사업을 하는 후거 씨도 그는 매달 40개에서 50개의 식당을 회수하며 그중 70%는 허거 식당이라고 말했습니다. 후거 씨는 광저우는 겨울이 짧아 3, 4개월 열심히 일해 1년치 돈을 버는 허거 식당 주인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부터 광저우의 허거 식당들은 대량으로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